안녕하십니까. 왕실문화작가 이상주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종대왕 100가지 이야기 중에 세종대왕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의 이름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세종대왕의 이름은 무려 10개에 이릅니다. 아명이 있고 군호가 2개가 있습니다. 원명인 휘가 있고 자가 있고 조선에서 올린 시호인 전호, 그리고 명나라에서 전해온 시호, 그리고 묘호, 전호, 능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의 호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이죠. 막동이가 있고 도, 휘가 도죠. 원정, 자가 원정이고 군호가 먼저 충녕군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전호, 승하하신 뒤에 혼전을 설치한 게 휘덕전입니다. 그리고 전호, 신하들이 올린 전호는 영문, 예무, 인성, 명효고 명나라에서 온 시호는 장헌, 그리고 임금이 승하한 후에 그 능의 이름은 영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묘에 왕실의 사당인 종묘에 부묘를 할 때 올린 이름은 세종입니다. 또한 충녕군과 함께 나중에 충녕대군으로 진봉이 되죠. 이처럼 세종대왕의 이름은 10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태조 6년 1397년에 경복궁 서쪽인 준수방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셨죠. 이 준수방이 어딘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경복궁 서쪽이니까 범위가 아주 넓죠. 자, 임금이 세종대왕이 태어나시니까 부왕인 태종이 이름을 지어줬죠. 이게 아명, 아명은 막동입니다. 이 막동이의 이름은, 막동이라는 이름은 어머니 원경왕후 민씨의 증언에서 확인이 됩니다. 조선 초 역사에서 1차 왕자은항과 2차 왕자은항이 있었죠. 1차 왕자은항은 태종 이방원이 정적인 정도전을 제거한 사건이고 2차 왕자은항은 태종 이방원이 형인 휘완대군 이방간 세력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이 2차 왕자은항, 정사에서는 박포은난이라고도, 이 박포은난 때 처음에 전황이 불리한 것으로 민경왕후는 판단했습니다. 왜? 정황군, 즉 태종 이방원이 탄 말이 주인 없이 화살을 맞은 채 집으로 이제 돌아왔기 때문이죠. 이에 원경왕후는 정황군, 남편이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아니면 싸움 형세가 극히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경왕후는 기왕 이렇게 됐다면 나도 싸우다 죽겠다 하면서 전투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네. 이제 갑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니까 시종들든 시녀들 5명이 만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원경왕후는 이를 물리치고 밖으로 뛰어나갔죠. 그 뒤늦게 남자 하인들이 쫓아나서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원경왕후가 싸움터로 가는 걸 포기하고 잠시 그 전황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죠. 이때 전황을 지켜볼 때 잠시 옆집에서 점을 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는 거죠. 이웃에 사는 정사파라는 사람이 왔다. 부인이 그에게 말했다. 새벽녘 꿈에 내가 신교 옛집에 있었다. 그런데 태양이 하늘에 훤히 비쳤고 그 중심에 막동이가 있었다. 이게 무슨 징조인가? 정사파가 점을 쳐서 말했습니다. 공이 마땅히 왕이 되어서 이 아기를 안아줄 징조입니다. 여기서 공은 정황군 이방원입니다. 즉 정황군 이방원이 왕이 되어서 아기,
막동이를 안아줄 징조라고 말을 한 거죠.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한 일을 과연 바랄 수 있겠는가? 자, 일말의 기대감을 얘기한 거죠. 이 대화를 마치고 정사파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가 잠시 후에 옵니다. 오면서 전황을 보고를 하죠. 자, 정한군이 이겼습니다. 이 내용, 정종 2년 1월 28일 기록에 세종대왕의 아명이 막동이 이미 이제 확인이 됩니다. 세종대왕의 군우는 두 개죠. 충녕군과 충녕대군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충녕대군에는 익숙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충녕군을 군우로 받았을까? 좀 의아스럽죠. 왜? 왕비의 아들은 대군이고 후궁소생은 군을 준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종대왕은 정비, 어머니가 정비인, 왕비인 원경왕후잖아요. 왕비의 아들인데 어떻게 처음에 군을 받았을까? 네, 이것은 조선 역사, 그러니까 왕자의 봉작제도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봉작제도 몇 번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비 소생은 대군, 후궁 소생은 군을 주게 됩니다. 세종의 경우 12살 때 충녕군에 봉해지고 4년 후 16살 때 충녕대군으로 진봉이 됩니다. 이 대군과 군의 봉작제도는 처음에는 이게 정비가 된 게 태종 때 정비가 됩니다. 태종 12년부터 태종 14년까지 정비 과정을 거쳤죠. 왜? 이때 태종이 결정을 한 겁니다. 왕비 소생은 대군이요, 후궁 소생은 군이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렇게 세종은 태종 12년에 이제 대군으로 진봉이 된 거죠. 세종대왕의 원명, 휘는 도입니다. 왕의 휘는, 왕의 이름은 보통 외자, 한자를 쓰죠. 이건 왜 그러냐? 왕의 이름은 피해야 돼. 쓰면 안 됩니다. 과거 시험에도 쓰면 안 되고, 과거 답안지에도 쓰면 안 되고, 행정문서에 쓰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일반인들의 이름에 올리면 안 되죠. 이 같은 경우가 왕의 이름인 휘, 그리고 나라 이름, 그리고 연호, 아니면 위대한 성인들, 이 분들의 이름에는, 이름에 들어간 포함된 그 글자는 쓰지 않는 게 예의죠. 그렇다 보니까 대단히 불편하죠. 이래서 가급적이면 왕자 이름은 한자로 짓는 것입니다. 이 같은 풍습을 피휘라고 하죠. 또 왕자 이름을 한자로 짓고 전혀 없는 글자를 만들어라. 또 한자라도 발음을 다르게 합니다.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즉 실용에서 거의 쓰지 않는 한자를 택하고 때로는 음을 다르게 읽고 새롭게 조어를 합니다. 왜? 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함이죠. 세종대왕의 휘, 원명도 한자인, 의자인 도로 결정이 됩니다. 세종대왕의 자는 원정입니다. 태종대왕은 세종을 세자로 임명한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충녕대군은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덕망이 날로 높아지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하면서 세자로 임명을 하죠. 또 세자로 결정한 뒤 보름 뒤에 자를 지어줍니다. 그 자가 바로 원정입니다. 자는 사회적인 이름이죠. 이 원정이란 뜻은 뭐죠? 사려가 깊다. 그리고 분별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행위가 바르다.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공경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세종대왕이 이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란 의미가 바로 원정. 깊은 사려, 빼어난 분별력, 바른 행위.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만인의 공경을 받아라 라는 의미로 원정을 지어준 겁니다. 자, 세종대왕의 시호는 장헌입니다. 장헌은 명나라에서 세종대왕께 이제 보내온 시호죠. 이 장헌은 무슨 뜻이냐? 장자는 씩씩할 장자, 때로는 전장장이라고도 하죠. 이 장의 의미는 용감하고 기운이나 세력이 왕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무절제하지 않고 단정하다는 뜻도 담겨 있죠. 헌은 법헌자라고 하는데 이제 법, 가르침, 깨우침, 크게 성숙하는 모습, 그래서 기뻐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미죠. 그런데 이 장헌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명나라가 세종을 최고로 예우한 표현입니다. 아, 정말 위대한 인물이다라는 의미로 장헌을 보낸 겁니다. 세종대왕이 장헌이죠. 그러면 다른 임금들한테는 명나라가 어떤 시호를 보내왔느냐? 큰아버지, 세종의 큰아버지 정종대왕에게는 공정이라는 시호를 보내왔습니다. 앞에 공자가 공손할 공자죠. 세종대왕의 부왕인 태종에게도 공정, 정자인데 한자가 다르고 앞에 공자는 같습니다. 이 공자가 공손할 공자예요. 왜? 명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의 임금이 대의관계 좀 잘해서 자기 나라와 좀 화평하게 지냈다. 그러니까 공손하다 의미로 공자를 보낸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유쾌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세종대왕에게는 이 공자를 쓰지 않고 장헌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보내온 겁니다. 시법은 시호를 질 때 쓰는 단어, 시법에는 조선은 301자를 썼고 중국은 약 400여 자를 쓰는데 조선도 301자를 다 쓴 게 아니라 그 중에 좋은 단어를 계속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법 실제 쓰는 시사는 상당히 한정이 됩니다. 근데 장은 시법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엄숙과 공정으로 백성에게 임하고 의적을 정벌해서 나라의 위엄을 드높였다는 뜻이 있습니다. 헌은 덕에 덕을 쌓고 선에 선을 행하고 총명과 예지가 높으니 현명함이 빛난다라는 뜻이죠. 자, 이 장자, 헌자 얼마나 그 찬사 표현입니까? 즉 명나라에서도 조선의 세종에게 극 존칭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종대왕의 전호, 방금 전에는 이제 전호를 말씀드렸고 이제는 전호. 전호는 휘덕전입니다. 세종대왕에 앞서 소원왕후가 승하했죠. 돌아가셨죠. 그래서 소원왕후의 혼전을 창덕궁의 휘덕전에 마련했습니다. 휘덕전에 마련하고 그 후에 또 세종대왕이 돌아가시니까 역시 세종의 신의를 휘덕전에 봉안했습니다. 즉 세종의 혼전이 휘덕전입니다. 자, 세종대왕의 이제 존호, 조선의 신하들이 세종대왕이 승하하신 뒤에 올린 존호는 영문, 예무, 인성, 명휴입니다. 네, 대왕을 붙여서 영문, 예무, 인성, 명휴 대왕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영문, 예무, 인성, 명휴는 어떤 뜻이냐? 임금의 성스럽고 높은 덕과 업적을 아주 찬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명문, 예무, 인성, 명휴를 이 시법을 거의 지금 해석을 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어로 되살리는데 그 세종대왕 여주 영례서에 세종대왕 제항을 올리죠. 이때
제항을 올릴 때 해설문에 영문, 예무인, 성명료를 풀어서 이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설문은 영광스럽게도 제가 풀이를 했습니다. 제가 풀이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법에 쓰는 글자는 다양하죠. 근데 글자 한자 한자마다 용례 또한 다양합니다. 서너 개에서 10가지, 20가지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어느 딱 한 걸 가지고 해석하기는 무리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 그리고 그 당시의 시법을 쓸 때 그 학자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까를 상상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역이 아닌 의역이 되겠습니다. 영자입니다. 영은 꽃뿌리 영자죠. 이 꽃뿌리 영은 시법에서 세상에서 으뜸을 의미합니다. 걸출한 능력과 깊은 애정, 그리고 덕으로 백성을 보살피는 큰 마음을 뜻합니다. 영자 이렇게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자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겠죠. 조선 후기의 임금인 영조가 입버릇처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약 죽어서 영자를 묘호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을 자주 하시니까 옆에 있던 세손 정조가 여러 번 들었겠죠. 정조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묘호를 영조로 올립니다. 또 유학의 비조가 공자죠. 유교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공자가 되겠죠. 맹자는 공자를 어떻게 예우할까를 고민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스승인 공자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존칭을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하다 선택한 글자가 바로 이 꽃뿌리 영자입니다. 즉 모든 무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빼어나다는 의미로 영자를 쓴 것입니다. 이처럼 빼어난 영자, 그렇게 세종대왕 존후의 영자를 쓴 겁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능호가 영능이 된 거죠. 문자는 세종대왕이 문치에 이제 극성을 이루셨다 해서 문자를 썼는데 쉽게 짐작이 가죠. 그럼 시법에서 문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명민한 분위로 학문을 닦고 이치에 맞는 배품으로 천하를 넉넉하게 했다. 즉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자입니다. 예는 성스러운 지혜와 슬기로운 기품이 크게 뻗치는 형상, 그리고 지식의 깊이가 아주 깊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자입니다. 무자를 세종대왕에게 무는 이해가 가죠. 근데 무를 썼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는 세종대왕이 당연하게 받아야 할 글자였습니다. 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무는 강직함과 굳센 의지의 표상이다. 즉 힘을 상징하죠. 그런데 단순한 힘이 아니라 여기에 인정과 의리, 논리, 순리가 다 포함돼서 상대방이 저절로 무릎을 꿇고 감복하는 형태가 무입니다. 즉 단순한 힘이 아니라 순리와 위엄넘치는 덕이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사군 6진을 개척했죠. 그리고 대마도를 정벌했죠. 그래서 세종대왕에게 무자가 쓰여진 겁니다. 어질 인자, 인. 당연히 세종대왕이 받아야 할 글자이겠죠. 인은 어떤 뜻이냐? 예를 바탕으로 한 의로움과 자애로움이 인이다. 세종은 덕과 예로서 인재를 귀히 여기고
백성을 어여삐 여기서 곧 인의 정치를 실현한 분이다. 그래서 인을 올렸던 겁니다. 성. 성인에게 쓰는 성자죠. 성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선한 기운을 널리 퍼지게 한 군주에게 올리는 칭호입니다. 세종대왕은 예를 후하게 하고 배려와 관심으로 백성을 사랑한 임금이죠. 그래서 성자를 올린 겁니다. 이제 밝을 명. 명은 아주 좋은 글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 시대에 각광받는 글자죠. 이제 창의성, 창조 정신을 뜻합니다. 창조성은 예지력이 있어야 가능하죠. 창의성. 해석을 하면은 다름과 다름에서 새로움을 찾아내 나라를 크게 발전시킨 공로가 있다. 그래서 세종대왕에게 명을 올린 겁니다. 효. 효는 쉽게 생각하면 어른들 공경하는 거죠. 즉, 효는 나라에서 쓰는 효, 임금에게 쓰는 효는 나라의 국가 근본 정책을 잘 계승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른 공경을 의미한다. 즉, 태조와 태종의 건국의 큰 뜻을 계승해 동방에 밝게 빛나는 나라를 만든 업적이 있다. 그래서 세종대왕에게 효를 올린 것입니다. 자, 이제 한자 한자 설명을 드렸고, 이제 세종대왕 여주 영릉에서 해석하는 그 문장 그대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 세상에 으뜸인 걸출한 능력과 속 깊은 덕으로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지셨네. 문, 명민한 두니로 학문을 닫고 이치에 맞는 베품으로 천하를 넉넉하게 하셨네. 예, 깊은 알문 온 누리에 비쳤고 성스러운 지혜와 슬기로운 기품은 하늘에 닿으셨네. 무, 순리와 위엄 넘친 덕 강직하고 굳센 의지로 화란을 잠재어 대업을 보전하셨네. 인, 의로움과 예로서 인재를 귀히 여기고 백성을 가슴으로 감싸 콩을 풍성하게 하셨네. 성, 이해를 후하게 하고 배려와 관심을 지속해 온 나라에 선하고 능력 있는 기운을 북돋우셨네. 명, 빼어난 예지력으로 다름과 다름도 새로움으로 창조해 천지사방을 아름답게 밝히셨네. 효, 바른 공경으로 대업의 큰 뜻을 받들고 세심한 덕으로 나라를 태양처럼 높고 밝게 하셨네. 네, 정말 좋은 내용이죠. 세종대왕에게 딱 어울리는 최고의 찬사의 시가 되겠습니다. 네, 세종대왕의 무덤, 능호는 영능이 되겠습니다. 꽃부령사, 가장 빼어나고 빼어난 분에게 붙여주는 칭호, 영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27개월 3년상 치른 후에 왕실의 사당인 종묘에 신주를 봉안을 하죠. 이 신주를 모실 때 또 이름을 올립니다. 이때 올린 임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입니다. 세종이라는 이름은 어느 분에게 올리느냐? 세종은 나라를 세우거나 문화 경제적인 면에서 국가를 크게 중흥시킨 군주에게 올리는 이름입니다. 학문적인 깊이와 인간미, 강력한 군사력까지 보유한 임금의 상징이 세종입니다. 세종은 태종과 비슷해요. 제2의 건국군주. 처음에 나라를 세우면 호족들의 여러 세력들의 연합이고
그 중에 힘이 가장 센 사람이 임금이 되죠. 즉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이 여러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한 사람이 다 매입을 하죠. 그래서 1대 주주가 최대 주주가 되죠. 혼자만의 완전 강력한 100% 지분을 가진 이제 주주, 이런 국가를 만드는 왕을 보통 태종이라고 하고, 세종도 그와 비슷한 맥락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세종대왕이 세종을 썼던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군 육진을 개척했죠. 그리고 대마도를 정벌했죠. 그래서 제2의 건국과 비슷하다라는 의미로 세종을 부여했습니다. 원래 세종대왕의 이름은 문종으로 들려고 했었어요. 왜? 문물을 크게 일으키고 나라의 문화를 융성시켰기 때문에 문종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 아드님 문종이 아니다. 부왕, 내 아버지는 문종뿐만 아니라 문종을 넘어서 세종이라고 해야 맞다. 왜? 문물을 크게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영토를 넓힌 공로가 있으니까 세종이 더 적합하다 해서 세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10가지 세종대왕의 이름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하나 더 이제 정리를 해보죠. 세종대왕의 전호는 성문, 예무, 인성, 명효고, 전호는 휘덕전, 묘호는 세종, 휘는 도, 명나라에서 보내온 시호는 장헌, 그리고 봉호, 군호는 처음에는 충녕군, 다음에는 충녕대군, 능호는 영릉, 자는 원정, 아명은 막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종대왕의 이름은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종대왕의 이름을 살펴봤습니다. 자, 정리해서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종대왕의 이름은 하나나 두 개가 아닌 무려 10개였고, 이 10가지 이름 모두 다 백성사랑의 열망과 성군 중의 성군이라는 칭송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름으로 봐도 세종대왕은 최고의 군주, 성군 중의 성군, 위대한 임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종대왕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